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가슴이 뛰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속보입니다. 15억짜리 항공모함, 중고 항공모함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구입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항모가 없어서 F-35B 대신 F-35A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죠. 차기 전투기 2차 사업 기종으로 F-35B보다 F-35A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곧 확정할 계획이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도 F-35A가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형 항공모함은 2033년께에서야 진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F-35A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F-35B는 운영 방식도 상이하고 부품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청주 기지와 별도의 새로운 기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시간과 예산이 더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항모 건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차 에펙 사업은 F-35B 20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귀뜸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결국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F-35A 40대를 도입을 했는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그 상황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3년 내에 우리가 구매할 무기 리스트 브리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F-35 20대 도입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F-35A라고 당연히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이란 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항공모함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개념 착수에 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스케줄상 아무리 빨라도 12년,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3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항공모함이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군은 당장 F-35 20대가 더 필요하죠. 왜? 한 개 비행단을 구성해서 삼직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최소 20대의 전투기를 F-35를 항상 작전시키려고 하면은 20대는 돌아와서 정비하고 20대는 또 무장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20대를 띄우려고 하면은 60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0대밖에 우리가 계획을 안 했으니 당연히 20대 더 하죠. 그런데 항공모함은 2030대 중반 나오니까, 이거는 2021년에 F-35 40대 다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14, 15년 동안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F-35A 20대 더 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합참에서는 F-35A가 더 효과적이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정말 이 항공모함 연구 용역을 당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해군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내용이, 아니, 이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싶으면서 F-35A, B, C 이 차이, 이 전략적 차이, 효용, 운용성의 차이, 가격 차이, 이런 것조차 개념조차 없어요. 네. 국가 예산 이거 그냥 F-35B 사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싸든지 말든지 20대 척, 무슨 자판기에 현금 지급게 캐시 나오듯이 척척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건지, 수백억 원이 차이 납니다. 비행기 한 대, F-35A 그리고 또는 B와 C 수백억 원이 차이 나요. 아니 800억 원짜리 전투기 가격이 한 반 이상 더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경항모 항공모함 짓기 수월하게,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항공모함 예산 얼마냐? 그래서 한 1조 5천억 원 또는 2조 원 이 소리 하려고 비행기 값을 갖다가 그 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 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더 비싼 비행기를, 그리고 비싸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비행기를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항모 제가 반대를 했고, 해군에도 이래서 F-35B는 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투기 바리에이션 중에서 F-35는 최고 꼭지점이 있는데, 이 F-35는 전략적 임무를 해야 되는데 F-35A는 벙커버스터도 사용할 수 있고 한데
F-35B는 1000파운드밖에 못하니까 벙커버스터가 안 된다. 이게 한국 합참이 용납할 수 있냐. F-35A 가지고 주석공 타격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장사선보 진지 타격하고 또는 나와 있는 탱크들 폭격하고 이러려고 이 비싼 F-35B 사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그때 주장을 했었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F-35 안 된다. B는 안 되고 A 된다. 왜? 항공모함이 늦으니까.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F-35B는 그거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제공 임무를 하고 이런 여러 임무가 섞여 있는 그런 해군들 또는 이거 가지고 정말로 상륙 작전에 할 때 적의 어떤 방어 부대를 공격하는 그런 임무를 해도 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군대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북한의 저 지하시설들 그 수많은 지하시설들 수많은 지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들 이런 걸 일시에 다 깨려고 하면은 F-35B는 1000파운드 폭탄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공모함을 가지더라도 F-35C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F-35C 버전인 이 사출기 이륙 방식의 정규 항공모함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용역에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해군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이러면 이제 항공모함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다. 기재부가 또는 국방부가 합참이 이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신인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당신네들이 한 이 연구 영역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통과는 시켰는데 최고 헤드인 참모총장이 봤을 때 야 이래 가지고 이거 사업 가겠냐? 신인균 이거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 가겠냐? 누가 이거 예산 주겠냐? 이래 가지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네들이 항공모함 할 수 있는 수준의 조그만 항공모함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030년대 등장 예정인 이 스토블, 즉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방식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국방전자조달이라고 국방부 관련해서 이 용역 관련한 그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처럼 그렇게 뜨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LPX-2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재배 수량 한 3만 톤, 그리고 F-35B 한 10여 대, 전력화 시기는 한 2030년대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죠.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독도에서 이어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해군에게 버틸 수는 있겠습니까? 또 정말로 우리 합참이 원하는 동굴 속에 있는 핵 미사일 발사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못 깨죠. 1000파운드 폭탄밖에 안 되니까. 해군은 관심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지네들이 항공모함만 가지면 되는 집단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2030년대 등장 예정인 한국형 항모는 문제투성이의 스토블 경항모입니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15년 11월 30일 날 납품을 한 거죠.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해사기술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던 이 연구 용역에서 이렇게 결론을 보았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정규 항공모함은 32대의 전투기를 탑재하여 1일 64소티를 생성하기 때문에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이 89%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종합작전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이러이러한 항공력이 있으니까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 당연히 이제 북한도 포함되죠. 이런 정도 있으니까 중국 대비해서는 얼마, 일본 대비해서는 얼마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이 100%가 있어요. 거기에 32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정규 항공모함은 충족률 89%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좀 아쉬운 대로 우리가 중국에게 무시받지 않을 전력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경항공모함은 12대의 전투기를 탑재하여 1일 요망 소티 생성률의 37%, 항공기 요격 능력 37.5%, 동시 대함 공격 능력 18%, 대지 타격 능력 40%등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이 3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경항공모함 하면은 요구 성능이 요구가 100이면 3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7% 의미 없죠. 자, 작전 요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항공모함은 전략적 현실을 통한 거부적 억제 달성이 불가능하며 전장에서 단순 고가치 표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중국 우리 함부로 못 건드리고 이 정도 있으니까 일본 독도에서 함부로 못 깝치고 이 정도 전략적 어떤 그
그 거부적 억제, 현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부적 억제라고 하거든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이나 중국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아이하고 어른이 싸우려고 하면은 아무 겁이 안 나죠. 나의 능력이 100이라면은 초등학교 아이의 능력이 한 3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저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협이 안 되겠죠. 그 3학년 정도 되면. 그래서 그 아이와 30%의 아이와 어른인 100을 가지고 있는 저와 싸웠을 때 그 아이를 케어시키면은 제가 30%, 즉 제가 70이 남느냐? 아닙니다. 저는 100 그대로고 초등학교 아이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저희 능력의 이제 사춘기도 막 왔고 성장기가 확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어요. 저희 능력의 80%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입니다. 다 싸웠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을 케어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다치겠죠. 또는 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보고 우리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얘들 담배 피지 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야, 네 아빠한테 이런다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겠죠. 왜? 겁이 안 나니까. 3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겁이 안 나거든요. 왜? 30이라는 힘 가지고 나를 하나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80이라는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겁나죠. 못 건드립니다. 그게 바로 거부적 억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부적 억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7만 톤급 정도의 7만 3천 톤급의 정규 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F-35B가 아니라 F-35C를 탑재를 해서 사출기 방식의 F-35C를 탑재를 해서 북한의 장사등포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지하진지 이런 것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게 바로 이 연구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해군은 그것을 짬식해버렸습니다. 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죠. 덩치가 크니까 이거 가기 힘들다나 이거 사업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비행기 값이 F-35C가 예를 들어서 1200억 원이고 F-35B는 2000억 원이고 이거 필요 없어. 일단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또 이 비행기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필요 없어. 우리만 항공모함 가지면 돼.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브라질이 항공모함을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브라질이 항공모함 한 척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이제 2017년도에 퇴역하고 있었는데 그 퇴역한 걸 이제 헐값에 거의 고철값에 판다는 겁니다. 자,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 퇴역한 항공모함 상파울로의 매각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입찰서를 발행할 것이다. 지난 2000년에 프랑스의 중고 항모를 도입해 미나스 자라이스 항모를 대체한 이 항모는 21세기 전장 환경 대응을 위해서 통신장비, 수색 레이더, 추진체계, 항공기 사출기 등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 했으나 비용 과다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지난해 11월 22일 공식 퇴역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 퇴역 항모를 530만 헤알, 그러니까 달러로는 127만 US 달러입니다. 에 매각할 예정이다. 우리 돈으로는 15억 원 정도 되죠. 이게 9월 26일 제인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야, 브라질이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 퇴역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뭐 고철로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억 원의 가격에 팔겠다는 거예요. 15억 원.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브라질 항공모함 사서 그거 쓰자. 제가 이 말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브라질에 매각하는 이 항공모함 뭐냐? 일단 이겁니다. 진수는요 1959년도에 했습니다. 이 상파울로 함이 예전에는 이제 원래 프랑스 거예요. 프랑스는 이제 포슈라는 이름으로 이 항공모함을 40년 동안 썼습니다. 프랑스는 이 포슈 그리고 클레망소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클레망소는 그냥 퇴역을 시켰고 포슈는 이렇게 브라질에 팔았습니다. 그걸 이제 브라질이 한 20년 가까이 썼죠. 만재 배수량은 32,800톤급 그리고 캐터바식 중형 항공모함인데 캐터바가 뭐냐? 캐터필터, 즉 사출기로 쏴주는 겁니다. 사출기로 쏴주는 거. 그리고는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착함시키는 겁니다.
사출기를 쏴주는 방식의 어레스트 와이어로 딱 잡아서 강제 착한 방식의 이 정규 항공모함,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하고 똑같은 방식의 전기 사출기를 가지고 있는, 덩치는 작지만 전기 사출기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방식의 정규 항공모함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사출기 하나, 여기 사출기 하나, 두 개의 라인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265m, 그리고 너비는 31.7m, 최대 속도는 32노트고요. 탑재 능력은 전투기 20대, 그리고 헬기 20여 대, 20여 대, 전투기 20여 대, 이렇게 해서 총 4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구형이라서 뭐 통신 장비 이런 게 너무 이제 낡아서 못 쓰겠다 해가지고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브라질 사실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막 개량하지 말고 그냥 막 퇴역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해군이 만약에 이걸 사오게 되면 가성비 최고의 연구 재료가 됩니다. 왜? 제가 이 연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했던 이 연구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사출기 방식의 항공모함을 가져야만이 F-35C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조기 경보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그러나 단거리 이착한 방식의, 지금 해군이 가고자 하는 이 방식의 항공모함을 하게 되면 조기 경보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그게 있어야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적의 대한미사일 다 탐지해가지고 우리 전투기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우리 이지스함 항공모함에 다 알려주고 해서 네트워크전에서 미리 미사일들을 요격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기 경보 통제기가 없으면 그게 안 되죠. 그거 하려고 저는 조기 경보기 있어야 된다. 조기 경보기 하려면은 사출기 방식의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7만 톤 정도 돼야 된다,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기가 막힌 교보제입니다, 이게. 자, 뭐 작년까지 썼기 때문에 아직 장비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운용 요원도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항공관제 시스템입니다. 항공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관제 시스템을, 뭐 큰 비행기지에서야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작은 항공모함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사고 없이 하려고 하면 관제 시스템 좋아야 되겠죠. 그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그 운용 요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연구 영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사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였는데, 전기식 사출기를 할 것이냐. 근데 전기식 사출기는 너무 이제 진부한 기술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전기식, 즉 이멀스라고 하는 전기식 사출기를 쓰자. 이제 이렇게 돼서, 왜? 미국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쓰자. 중국도 지금 항공모함 4번함부터는 전기식 사출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그거 대우조선에서 돈 주면 우리 사올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뭐 우리는 이 사출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출기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사오면 사출기의 기능, 기술, 설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역설계해서 그대로 베껴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냐, 그럼 또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발전시켜서 또 현대에 맞게, 왜 195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현대에 맞게 우리는 더 개량할 수 있냐, 또 덩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작으면서도 얼마나 더 힘을 좋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거 우리 기술로 충분히 개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통째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 즉 비행기가 딱 착함하면은 그 꼬리에 이제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 부분을 해서 줄을 딱 걸어서 강제로 이제 스톱을 시키는 건데, 그 어레스트 와이어가 4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상선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뭐 최고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런데 항공모함 안 만들어 봤으니까 미지의 세계죠. 그런데 150만 120만 달러 주고 이거 사오면 완전히 이 안에 기술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퇴역 항모를 통해서 단기간에 항모 기술을 습득한 중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지금 랴오닝 항공모함 가지고 있는데 그 중국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갑자기 항공모함 들어온 거 아닙니다. 중국은 정말 오랫동안 과거에 류아칭 제독 때부터,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류아칭 제독 때부터 치밀하게 항공모함에 대해서 추진을 해와가지고 1985년도에 말이죠,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이라고 하는 걸 사왔어요. 여기에도 사출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항공모함을 연구를 합니다. 사와가지고. 그리고 또 1998년도에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세바스토폴의 조선소에서 짓고 있던 이 당시 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이었던 바리아그, 이걸 사왔죠. 사와가지고 갖고 가서 원래는 함상공원으로,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라고 사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바로 다롄에 있는 조선소에 가서 그냥 항공모함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 현재의 랴오닝 항공모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죠. 우리도 과거에 이제 소련이 망했을 때 1991년도에 망했죠. 그리고 1992년도 막 이때 정말 막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도 소련의 항공모함 2척을 샀습니다. 바로 노보로시스크 그리고 민스크, 이런 항공모함을 2척을 샀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 우리 해군들이 항공모함 기술을 일부 분석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당시 영실업이라고 하는 이 장난감 회사인데, 그 회사가 고철로 분해해서 팔겠다라고 해서 사와가지고 노보로시스크는 해체를 실제로 했고, 민스크를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단체들, 좌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해체를 못하고, 해체를 한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결국 해체를 하지 못하고 선전에 있는 중국 회사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국 홍콩 옆에 있는 선전에 해상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함이었던 키예프는 역시 중국이 사가가지고 그것도 지금 중국이 텐진, 천진에 있는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기 가봤는데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걸 우리가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왔다가 그 좌파단체들의 항의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뜯어보지 못하고 중국에 다시 팔았죠. 중국은 그렇게 해서 민스크, 키예프 2척의 또 항공모함을, 소련 항공모함을 가지고 가서 또 해체를 하고, 지금 해체도 아니죠. 그 중국은 그대로 지금 함상공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다 연구 분석을 다 했죠. 이런 치밀한 준비 끝에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용지물인 경항모 아웃시켜야 됩니다. 브라질 항모 기술 이용한 기술 점프로 정규 항모로 우리 직행합시다. 중국도 말이죠. 이 브라질에다가 랴오닝을 만들고 있던 그 시절에, 즉 바르약을 가지고 와서 랴오닝으로 만들고 있던 그 시절에 브라질에 해군들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 상파울로 항공모함 운용 요원들에게 항공모함 운용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돈을 주고 연수비를 내고 대거 브라질로 보내가지고 그 상파울로의 운용 능력, 운용 기술, 방식, 전술 이런 것들을 전부 전수받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 랴오닝에 탑승시켜서 작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127만 달러, 15억 주고 그거 사서 그러면 상파울로에 있는 항구에 대놓고 그럼 항구에 사용료 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 운용할 수 있는 이 지휘부들, 그리고 부사관들, 이런 분들을 대거 브라질에 보내서 아직 상파울로 함의 운용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항공모함을 어떻게 관제하고, 사출은 어떻게 시키고, 전술은 어떻게 짜야 되고, 수리는 또 야전 정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항공모함 운용 기술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상파울로 운용했던 사람들이, 해군들이 아직 있을 때 빨리 지금 보내서 우리도 그 기술을 바로 받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싼 항공모함 기술 지금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싼 겁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사오면 중국이 사갈 겁니다. 왜냐? 중국이 지금 1번함 랴오닝, 2번함 산둥, 3번함도 역시 스키 점프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4번함부터 전기식 사출기를 가진 정규 항공모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기식 사출기가 미국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당연히 중국도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 사출기가 있으니까 중국이 이거 사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역설계해서 전기 사출기, 전기식 사출기가 이멀스가 안 되면 전기식 사출기를 갖다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 영역에는, 이 대우조선하고 했던 이 연구 영역에는 우리 전기식 이멀스를 하자, 전기식 사출기를 하자 되어 있지만은 하다가 여차 안 되면은 전기식 사출기, 32,000톤짜리에도 전기식 사출기 2개를 얹어서 지금 하는데, 아니 우리가 7만 톤짜리 만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또 1959년도 진수했으면 50년대 중반 기술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딱 보고 이런 구조구나. 그러면은 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전기를 어떻게 발생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디젤 엔진 또는 우리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능력이 되죠. 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사가기 전에 신속하게 이 상파울로 항공모함을 127만 달러에 사와서 우리 해군을 바로 편성해서 보내가지고 브라질에서 이 상파울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강대국 코스프레 능력도 또 나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항공모함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뭐 중고 이거 우리 해군이 운용하자고 사자는 게 아니에요. 기술 가지자. 이 안에 엄청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제 기술, 사출기 기술, 어레스트 와이어 기술 이런 거, 그리고 운용 기술 이런 거 지금 우리 바로 그냥 127만 달러에 가지자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갑자기 심장이 뜁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대양 해군을 가진 중국이,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해군, 그런 나라가 되는 초석이 바로 이 상파울로로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해군 서둘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